뭔 얘기가 다 됐어 또. 제네시스. 제네시스. 네, 제네시스, 제네시스. 네. 언제나 있습니다. 생성과 소멸에 의해 회복이 되는 일이 없는 저 존재. 아까 이제 토온 했어요. 모든 서양 언어에서 토온 우시야. 이제 이거 그 문법적으로는 영어 같은 비동사. 지난번에 이제 비동사 계열을 쭉 썼지. A&I, 담배, 에세, 자인, 에트를 쑥 썼어요. 이거 우리가 존재라고 그랬어요. 존재. 그 존재로부터 우시아가 나와. 이 우시아도 1, 2, 3 맥락에 따라서. 그래서 우시아도 이것처럼 존재. 이게 돼. 그 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리고 어디서는 박주인 교수가 이것을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실체. 아까는 실제였어. 실체 이렇게 쓴 이렇게 문맥상 여기는 실체가 낫네. 근데 이거는 그 언어적으로 모든 서양 언어, 영어, 독어, 불어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시아가 에이나이 동사의 분사, 여성 분사가 우사야. 에? 그러니까 비동사의 분사단 말이야. 그래서 우시아는 비동사 토온에서 왔어. 이제 독일어 보십시다. 독일어 이제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 때 지금 고등학교 때 독일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전국에 몇 없다고 그러는데 다 없어지고 고등학교 때 독일어 불어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때 연수해가지고 지금은 다 일본어, 중국어 교사로 전향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세대 때는 고등학교에 10반이면 독일어가 8개 반, 불어가 2개 반. 그러니까 전국이 다 그랬어. 전국이 다. 여자 고등학교는 불어가 조금 한 반 정도 더 많고 그래도 독일어였어. 우리 세대는. 근데 이제 지금은 독일어 불어 교사가 이제 반이 없어. 가르칠 게 없어. 그래서 여름방학 때 연수해가지고 교사는 계속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중국어, 일본어 새로 배워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야. 영어, 독어, 불어 모든 어휘는 이 철학에서 말하는 본질에 해당되는 어휘는 다 비동사로부터. 이게 독일어를 예를 들어 봅시다. 독일어 그 첫 학기 공부하면 3요형이라고 하는 걸 외우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 동사에서. 그 책 뒤에 독일어 교재 뒤에 보면 나와. 이제 이렇게. 그러면 비동사, 자인, 현재, 기본형, 인피니티브, 부정사. 그다음에 과거, 과거 완료, 게베젠. 그래서 그거를 여름방학 딱 끝나면 독일어 선생님이 한 명씩 자, 그다음 너 못 외우면 이제 맞고. 그래서 전국의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의 별명이 똑같아. 게슈타포. 독일어 시간만 되면 공포야. 근데 왜 그렇게 엄하게 할 수밖에 없냐면 자인바 게베젠 동사 3요형을 외지 않으면 동사의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현재 완료, 수동태 이게 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름방학 딱 끝나면 이제 그거 확인해가지고 못된 만큼 엉덩이 맞고. 그래서 이제 독일어 시간만 되면 관사변화 데어데스 댐댐 디데어데어디 다스데스 댐다스 디데어덴디 그거는 그래도 이제 맨 처음이니까 조금 외는데 데어데스 댐댐 될 대로 되라.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근데 그것만 외면 명사 변화, 형용사 변화, 그리고 동사 3형 하면 이제 이렇게 쭉 나갈 수 있어. 아주 독일식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기계적으로 쑥쑥쑥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고비여. 그래서 자인, 게베젠이 이게 과거 완료 분사야. 과거 분사. 이게 아까 분사라고 그랬잖아.
과거 분사야. 히라보도 분사형이었는데 과거 분사. 그래서 첫 글자를 개를 빼고 베젠 이게 본질이라고 하는 개념. 독일어로. 그러니까 히라보만 그런 게 아니다. 서양 언어에서 자, 존재라고 하는 엄청난 철학 개념하고 본질이라는 개념은 밀접하게 연관돼요. 문법적으로는 독일어나 히라보나 다 비동사에 해당되는 그 동사의 분사형을 채택해서 쓰고 있다. 독일어 공부한 적이 있는 분은 이해가 잘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독일어를 잘 모르신 분들은 조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요 우시아란 말은 맥락에 따라서 어디는 토온에서 왔는데 토온과 같은 뜻의 존재.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토온으로부터 온 본질. 그다음에 심지어는 실체. 사실은 그 지금 이제 실체라고 번역하는 요게 요 우시아가 나중에 주브스탄치아라는 라틴어로 요게 영어로 substance야. 이게 근대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돼. 그래서 실체라고 하는 번역어는 사실은 철학 사적으로만 보면 근대의 실체에 해당되는데 아직 써서는 안 되는 것일 수 있어. 근데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실체, 아까 실제하고는 구별이 돼요. 실체. 예. 요거 맥락에 따라서 우시아가 쓰이는 맥락에 따라서 골라서 번역할 수밖에 없다. 자, 철학에서는 자, 사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과가 있어. 사과가 있어? 사과의 있음, 이제 사과의 존재야. 이 사과의 존재에서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거. 사과의 존재가 깨져. 그것을 빼면.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것은 보존하고, 그 다음에 사과가 있는데 그것 없어도 돼. 요건 빼고, 그리고 남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말은 이제 조금 어려운 한자 말로 추상이라는 말 써요. 추상. 그리고 이 추상과 동전의 앞뒷면처럼 사상, 이건 더 어렵지? 사상. 근데 추상과 사상은 동시에 이루어져.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것의 존재에서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것은 끄질고 내려와. 추상. 이끌어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사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바둑 두는 사람은 알아. 또 사상은. 바둑을 두가지고 집계선을 해가지고 이건 더 해볼 필요가 없어. 크게 졌어. 그럼 돌을 던진다. 그걸 사석이라고 그래. 바둑 두는 사람은 또 이 버린다는 사를 알아. 그래 추상과 사상은 하나의 사태에서 동시에 벌어져. 그러니까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것을 끄집어낸다는 말은 그와 동시에 곧바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것 없이도 되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존재에서 그래서 남는 게 본질이. 응? 자, 그게 이제 언어적으로도 히라보로도 그렇다. 영어로도 그렇다. 독일어로도 그렇다. 자, 영어의 본질에 해당되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참고서 이름이나 사전 이름이 나와. 사전. 무슨 사전? 에센스 이거 봤는데 라틴어 에세. 담배 이름. 에센스. 에센스 역시 비동사에서 왔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존재를 뜻하는 비동사로부터 본질을 뜻하는 어휘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거는 존재와 본질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래. 자, 여전히 지금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
언제나 있으며 생성과 소멸에 의해 헤매게 되는 일이 없는 저 존재를 우시아를 자신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배움을 사랑하는 자다. 앞에서 한 다른 표현하고 똑같은 것을 말하는 표현만 다른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는 제네시스니 게네시스, 푸토라니, 우시아란 말은 아주 그냥 매우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매우 자주. 우시아.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개념입니다. 우시아, 토온, 게네시스, 푸토라. 자, 또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온 존재를 사랑하여 그것의 작은 부분이건 큰 부분이건 또는 그것의 귀한 부분이건 하찮은 부분이건 간에 자진해서는 포기하는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한 걸로 해두세. 마치 앞서 우리가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애정이 강한 사람들에 관해서 언급했듯 말일세. 내가 말했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가 말했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가 말한 그런 사람들이 되려는 사람들은 성향에 있어서 이에 더하여 이런 것도 필연적으로 갖추어야만 하는지 생각해 보게나. 어떤 것인데요? 진실함, 거짓 없음일세. 그리고 거짓을 자진해서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없고 오히려 이를 증오하되 진리, 알레테이아를 좋아함일세. 그럴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네. 여보게나 그건 그럴 것 같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필연적일세. 어떤 것에 대해 애정이 천성으로 강한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것과 동류이고 친근한 일체의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말일세. 옳은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에 어떤 사람이 그가 사랑하는 것과 동류이고 친근한 일체의 것을 좋아한다. 이거는 바로 뒤쪽에 어디선가 박준희 교수가 줄을 달았을 거예요.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에, 같은 것은 같은 것에. 여기 이제 플라톤의 인식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의 기본 원리인데, 우선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응? 한 사람이 천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뭐야? 자신과 동리이고 친근한 것. 응? 그래서 같은 것은 같은 것에, 영어로는 그 석담이나 격언에 해당되는 like by like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like by like. 우리말로는 뭐 초록은 동색 비슷한 것이에요. 같은 것끼리 물려요. 이거를 나중에는 플라톤 당시에는 그런 개념 구별이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들한테 익숙한 철학 개념으로 인식에는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식 주관은 이 인식 대상과 관계하고 이 인식 주관은 이 인식 대상에 관계하고, 요거를 마치 like by like처럼, 예를 들면 노에시스라고 하는 인식 능력이 있어. 노에시스, 지적 직관이라고 요 노에시스는 그것과 동류의 것을 인식해. 그 동류의 것이 뭐냐면 이디아들이야. 반면에 아이스테시스라는 인간에게 인식 능력이 있어. 이걸 보통 우리가 감각적 지각이라고 불러. 감각적 지각은 자세히 말하기 위해서는 5관이라고 하는 거야. Five senses. 이게 감각적 지각, 시각, 청각 등등. 요 아이스테시스는 요 동류 같은 것. 그게 뭐냐? 현상들, 사물들이야. 이게 어긋나는 부분 한 번도 없어. 요 인식 주관은 요 인식 대상을, 요 인식 주관은 요 인식 대상을. 요걸 이제 플라톤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 동류의 것은 동류의 것을 안개맺는다. 이게 이제 조금 뒤에 몇 번째 그 각주에 분명히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우선 여기서도 요 말을 쓰는 것이 그런 걸 예고하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해 애정이 천성으로 강한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것과 동류이고 친근한 일체의 것을 좋아한다. 그걸 이제 기억해 두면, 조금 뒤라고 했는데 제법 많이 뒤인가 보다. 조금 뒤인 줄 알았는데 어디 있을 건데.
아, 이 16번 각주 아, 네. 몇쪽 제가 이번에 398쪽에 각주 16번이 지금 제가 설명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플라톤의 인식론적인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표현도 그런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런데 진리보다도 더 지혜 소피아와 친근한 것을 자네는 발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네. 지혜를 사랑하는 것과 거짓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성향일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젊어서부터 줄곧 모든 진리의 최대한으로 이루고자 하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건 그의 욕구들이 어떤 하나의 것으로 몹시 쏠리게 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쪽에 대한 욕구들은 그만큼 더 약해진다는 것을 짐작컨대 우리는 알고 있겠네. 마치 그쪽으로 물길이 트인 흐름처럼 말일세. 물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욕구들이 학문이나 이와 같은 유의 모든 것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의 욕구들은 혼 자체의 즐거움과 관련된 것들이 되고 육신을 통한 즐거움들은 이유로 버리게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하네. 그가 꾸미지 않고 진정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이라면 말일세. 다분히 필연적입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혼의 즐거움만 좋은가요? 육신의 즐거움도 좋죠. 응? 근데 이제 플라톤은 단호해요. 육신의 즐거움보다는 혼의 즐거움. 혼이 즐거워야 즐거운 거고 육신의 즐거움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즐거움을 추구하라는 거야. 요즘 젊은 세대가 듣기에는 육신의 즐거움을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데 육신의 즐거움을 자꾸 그래. 알았어, 혼의 즐거움은 어떻게 노력해 보겠는데 육신의 즐거움도 난 포기 못해.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육신의 즐거움은 아까 그 인식 능력과 관련해서는 아이스테시스와 연관이 돼요. 육신의 즐거움. 시각을 충족시키고, 청각을 충족시키고, 미각을 충족시키고 이런 거야. 근데 혼의 즐거움은 노에시스와 연관. 그러니까 플라톤에 있어서는 이거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혼의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은 어떻게 해서든지 덜 이런 건데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혼의 즐거움도 좋고 육신의 즐거움도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내가 시만이라는 말 썼어요. 유관과 시만. 유관은 아이스테시스와 연관이 되고 시만은 노에시스와 연관이 되는데 플라톤이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안으로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능력인 시만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는가. 육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시만으로도 볼 줄 알아. 이런 거예요. 그거는 아이스테시스보다는 노에시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혼의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 예. 적어도 그런 사람은 정말로 절제가 있어서 결코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 걸세. 심한 낭비와 함께 돈의 열의를 보이게 하는 일에 대해 진지해지는 것은 이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더 어울릴 것이기 때문일세. 그렇습니다. 그뿐더러 철학적인 성향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판정을 자네가 하려고 한다면 이 점 또한 생각해 보아야만 할 걸세. 어떤 것인데요? 자네도 모르게 철학적인 자질이 저속함, 아넬레우테리아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걸세. 짐작컨대 좀스러운 스미클로로기아는 신적으로
신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것에 언제나 전체적으로 접근하려는 마음에 극단적으로 대립되기 때문일세. 더할 수 없이 참된 말씀입니다. 누가 말했네. 고매함, 호방함, 메갈로프레테이아를 그리고 모든 시간과 일체의 존재, 우시아에 대한 관상, 테오리아를 갖는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세속적인 삶이 무슨 대단한 것인 듯이 여겨질 수 있을 것으로 자네는 생각하는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우선 이제 그 무엇과 무엇을 대비시켰냐면 스미크로로기아하고 메갈로 프로페이아. 스미크로는 그 S 빼고 미크로하고 똑같아요. 작다는 뜻이. 로고스가 작아. 그 다음에 메갈로는 크다는 뜻이. 미크로와 메가는 대비되는 한 쌍의 말이에요. 오메가 오미크론 우리가 그 알파벳 공부할 때. 그래서 스미크로로기아는 이제 작다고 하는 걸 표현해 줘야 돼. 그래서 이제 박준 교수가 좀스러움, 한자로 협량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메가는 크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호방, 도량. 이제 하나는 작은 거고 소심한 거고 하나는 큰 거야. 요게 이제 대비.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메갈로프로페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스미크로로기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테오리아라는 개념. 이거는 이제 비단 플라톤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특정한 철학자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그 관상 혹은 그 다른 책에는 뭐라고도 썼냐면 관조, 관상, 관조, 관조라고 썼어요. 관상, 관조. 이게 히라고로는 테오리아야. 테오리아. 외형, 생김새로는 영어의 시오리가 여기서 나왔어. 그 의미가 많이 바뀌었네. 이론. 응? 근데 원래는 뭐냐면 지그시 들여다보는 거야. 지그시. 시간적으로도 흘끗 보는 게 아니야. 제법 되는 시간의 길이 동안 지그시 들여다보는 거야. 분명히 그 오관으로 하자면 시각적인 표현이야. 이제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말 자체가 본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시각 중심적. 그런데 그건 표현상의 특징이지 내용상도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 테오리아도 시각적인 그 측면에서 나온 말이야. 원래는 지그시 본다. 요거를 영어권에서는 완전히 의역을 했었습니다. 컨템플레이션. 이 컨템플레이션을 우리말로 번역하라고 하면 관조, 사색 정도. 근데 외형상 테오리아가 영어의 시오리가 됐다고 하는 거. 이거 상당히 거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완전히 무관한 것 같지는 않아. 이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테오리아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플라톤에 국한되지 않아요. 고대 세계 전체에 걸쳐서 테오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익숙한 서양의 많은 어떤 그 학문적인 책에 무엇 이론과 실제 많이 쓰는 말이죠. 고분자 소무공학의 이론과 실제. 그러면 영어로는 theory and practice란 말이 있어요. practice. 여기에 해당되는 영어 도구가 많이 있어. 여기에 사실은 히라고로는 테오리아 프락시스. 테오리아 프락시스. 그래서 테오리아와 프락시스가 또 한 쌍을 이루는 개념 쌍이에요. 이론과 실제 혹은 이론과 실천. 이론과 실천. 지금도 약간 그 교과서 같은 책, 총론에 해당되는 책 이런 거 보면 무엇에 대한 이론과 실제 이런 제목을 붙인 책들이 많이 있다. 지금 그게
히라보로는 테오리와 프락시스. 이때 프락시스는 이제 실체 혹은 실천에 해당. 실천. 요 이제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치면서 이론적 삶, 실천적 삶. 플라톤도 이론과 실천. 플라톤에 있어서는 실천은 그 이론이 실천의 파라데이그마야. 그러니까 이데알 인식한 연후에 올바른 실천이 가능해. 이데알을 인식하지 않으면 실천할 수가 없어. 이데알 인식을 함으로써 실천의 파라데이그마를 확보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중에 동굴의 비유에 가면 잘 표현이 됩니다. 일단 고대 세계에서 이 테오리아라는 말은 앞으로도 자주 이제 등장할 건데 여기서는 존재에 대한 관상, 존재 혹은 아까 우시아를 내가 세 가지 번역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박준 교수도 존재해놓고 가만에 본질로 써놨어. 어디는 저 뒤에 가면 어디는 아예 처음부터 실체만 쓰기도 해. 우시아. 거기는 거기는 실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네 싶은 때는 그래서 그 우시아라는 용어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의 한 장이 우시아가 얼마나 여러 가지 뜻이 있는가 그걸 다룬 장이 한 장이야.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근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의미는 존재, 본질, 실체. 예.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죽음도 무서운 것이라 생각하지 않겠지? 전혀 무서운 걸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겁하고 조속한 성향이 참된 철학에 관여하지 않을 것일 것 같으니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 졸도 있고 재물을 좋아하지 않으며 조속하지도 않고 허풍치지도 않으며 비겁하지도 않는 사람이 거래하기가 어렵거나 올바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혼, 마음이 철학적인지 아닌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자네는 그가 젊어서부터 올바르며 온순하지 한지 아니면 상종하기가 어렵고 거친지를 살필 걸세. 물론입니다. 또한 내 생각으론 자네가 이 점을 무시하지도 않을 걸세. 어떤 걸 말씀입니까? 쉽게 배우는가 아니면 힘들게 배우는가 하는 것일세. 혹시 자네는 어떤 걸 하는 사람이 그걸 괴로워하면서 하고 많은 수고를 하고도 성취하는 것이 적을 경우에 그가 그 일에 대해 충분히 애착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가? 만약에 그가 배우는 것들 중에서 아무것도 보존할 수가 없다면 그는 망각으로 가득 차 있겠지? 그러고서도 그가 지식이 텅 빈 상태에 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헛수고를 하게 되면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그리고 그런 활동을 싫어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자네는 생각하지 않는가? 어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혼을 능히 지혜를 사랑하는 혼들 속에 결코 포함시키지 말고 이런 혼은 기억력이 좋아야만 한다는 걸 전제하고서 찾도록 하세나. 그렇지만 교양 없고 꼴사나운 성향을 지닌 것은 과도, 아메트리아 이외에 다른 어떤 곳으로도 이끌고 가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할 걸세. 물론입니다. 한데 자네는 진리가 과도와 동류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알맞은 정도, 에메트리아와 동류라고 생각하는가? 알맞은 정도와 동류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저기 있는 아메트리아와 그 다음에 있는 에메트리아가 대비가 되지. 네. 아는 없다 아니다 부정 90% 이상 아주 소수의 아닌 것 빼고는 많은 경우는 아가 없다 아니다 부정해. 그래서 그 뒤에 메트론이라는 또 중요한 개념인데 메트론은 어떤 기준이 되는 척도도 되고 척도이자 무엇에 딱 들어맞는 척도인데 아주 적절한 정도를 딱 들어맞는
그래서 적중한다고 해서 적도. 그러니까 무엇을 재는 영어의 measure, 척도도 되고 척도에서 그 척도에서 적정한 딱 들어맞는 알맞은 그것도 메트론이야. 그래서 아메트리아는 그 메트론이 없는 상태야. 그러길래 거기 보면 과돈이 불균형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엠메트리아의 M은 그 메트리아가 M으로 시작하니까 의문적으로 M이 됐는데 N이야. N은 영어의 in이야. in. 그러니까 메트론이 들어가 있는 상태야. 앞에는 메트론이 없는 상태고 하나는 불균형이고 요 메트론이 들어갔어 그러면 알맞은 상태지. 그래서 아메트리아와 엠메트리아가 그 대비를 이루는데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뭐 아메트리아에 해당이 가깝겠어요? 엠메트리아에 가깝겠어요? 엠메트리아에 가깝지.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특징을 몇 가지 쭉 얘기하고 있어요. 아메트리아, 엠메트리아라는 걸 놓고 봐서는 엠메트리아가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 가깝고 앞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쉬 배우느냐 어렵게 배우는데. 아니 나도 쉽게는 잘 안 배워지던데. 근데 플라톤의 표현에 의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쉬 배우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어렵게 배운다. 난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을 그렇게 그 이해를 못하고 인수분해. 그때는 이제 대학에 본고사가 있어가지고 수학이 7문제가 나와. 7문제. 난 120분 긴 시간 동안 다른 건 풀려고 도전을 안 해. 1번만 풀면 돼. 왜냐면 1번이 인수분해거든. 근데 번번이 1번을 못 풀어. 제일 쉬운데 인수분해. 그 쉬 배우는 자, 어렵게 배우는 자. 또 뭐가 있었어요? 기억력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필로소퍼스의 몇 가지 면목, 특징을 얘기하는데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것도 여러 개가 나와요. 수학을 그렇게 어렵게 배웠는데 쉬 배우는가? 어렵게 배우는가? 엠메트리아인가? 아메트리아인가? 기억력이 좋은가? 등등. 요 논의를 조금 뒤에 가면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철학이란 이것처럼 즐거운 것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 니체의 그 저서 이름 중에 우리나라에서 즐거운 학문이라고 번역하는 책이 있어요. 니체의 즐거운 학문. 에? 즐거운 학문? 학문이 즐겁다고? 니체는 이제 독일어로 썼으니까 Die Freiliche Wissenschaft. 그 독일어를 하는 사람, 독일 사람들한테 프레일리해 그러면 뒤가 1차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바이나흐텐이야. 메리 크리스마스에 메리. 프레일리해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바이나흐텐이지. 프레일리해 바이나흐텐. 축성탄이야. 그런데 뭐든지 특이한 우리의 니체는 자기의 저서 제목을 디 프레일리해 비신샤프트로 졌어. 읽어보면 거의 프레일리하지 않아. 뭐가 나와? 그 유명한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그게 그 책에 나와. 프레일리해 비신샤프트. 영어 번역은 조금 더 이상해. 게이라는 어휘를 썼어. 게이. 게이가 게이풀, 쾌활한, 유쾌한 이런 뜻이 있어. 게이 사이언스. 게이 사이언스도 나는 썩 좋은 번역은 아닌데 한번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영어권에서 누가 게이 사이언스 해버리니까 계속 게이 사이언스라고 해. 게이의 그런 뜻이 있거든. 유쾌한. 근데 프레일리히 비신샵 즐거운 학문. 저 뒤에 가면 철학이란 지금 지혜를 사랑하는 자 얘기하는 거야.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즐거움이고 여러분들은 그 즐거움을 지금 만끽하는 거야. 1년에 걸쳐서. 그런데 내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은 철학이란 괴로움이지. 괴로운 학문이지. 응? 그 차이는 왜 나오는 거야? 거기에 이제 엠메트리아, 아메트리아도 관련이 있다고. 엠메트리아, 아메트리아.
여러분과 철학이 주파수가 맞으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 철학한다는 게. 나는 이제 오래 전부터 혹시 무슨 철학으로 저서를 하나 낸다. 그러면 난 제목은 일찍 정해놨고 써지지가 않아서 문제지만 예전에는 신춘문예 그 신문사 당선 소감은 매년 썼던 적이 있었어요. 당선 소감 매년 새로. 당선자는 근데 작품을 안 쓰지. 작품은 안 써요. 당선 소감은 매년 썼어요. 소감이 많아. 20대 당선 소감. 응? 당선 소감만 여러 번. 완전 써놓고. 철학의 즐거움. 이거보다 더 좋은 제목을 구할 수 없었어. 철학의 즐거움. 야. 그리고 내가 철학 수업을 하는 그 대상인 학생들. 혹시라도 내가 이런 책을 쓰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 나처럼 철학의 즐거움, 즐거운 학문. 이것을 한번 느껴주도록. 그래서 내 책의 제목은 마치 당선 소감을 미리 써놓듯이 책 제목은 일찌감치 정해놨는데 오래전부터 철학의 즐거움. 그런데 시중에 서점에 또 요즘은 인터넷 서점 보니까 엉뚱하게도 철학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 근데 그 책은 제법 오래전인데 번역. 원전은 철학의 즐거움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어떻게 그 번역한 사람이 이 말이 그토록 매력적이고 좋다는 걸 알고는 원전은 어떻게 해도 이렇게 번역될 수 없는 제목인데 철학의 즐거움이라고 딱 해가지고 나온 게 오래됐어. 출판사는 현암사. 요즘 난 이게 가능한지 어쩐지 모르겠어. 전혀 다루고 있는 것이 영역도 다르고 이럴 경우에 이게 저작권 거기에 위배가 되는지 똑같은 책 제목을 왜냐면 이게 번역인데 뭐 전혀 철학의 즐거움이라고 번역될 수 없는 거를 번역자가 철학의 즐거움이라고 해놨는데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낼 건데 철학의 즐거움. 그래서 이제 이미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좀 고쳐봐. 즐거운 철학 안 돼. 철학의 즐거움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져. 즐거운 철학 교실, 즐거운 철학 강의실 아니야. 역시 철학의 즐거움. 니체의 프렐리의 비신샤프트 하고도 통하고 철학의 즐거움.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거, 이 책이 독자들에게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 그건 철학의 즐거움. 여러분은 이번 학기에 폴리테이아를 읽는 이 과정에서 정말 그 플라톤이 이 대목에서 말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일이 철학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요 즐거운 일인가. 이 철학의 즐거움을 느끼셨는지. 히라보, 라틴어, 영어, 독어, 불어.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예전에는 그 학기마다 강의에 대한 소감을 써서 내게 한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는. 지금은 그 기말에 교수가 있는 데서 쓰는 게 아니라 입력을 하지. 자기 성적을 확인하려면. 그러니까 교수는 나중에 보든지 말든지 거의 안 보는데 예전에는 맨 마지막 시간에 종이를 주고 그 소감을 써봐라. 그래서 내가 읽은 잊을 수 없는 소감이 그거예요. 그 칠판에 히라보, 라틴어, 한자, 영어, 독어, 불어 좀 쓰지 마세요. 계속 우시아 에센스가 에세에서 왔고 이거 쓰고 사회 자연 이거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을 우리가 아직도 쓰고 있고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학생은 내가 하는 과목 수학시청에서 들어보니까 히라보, 라틴어, 독어, 불어, 영어, 한자 난 돌아버리겠다. 이게 그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보고 이제
가게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그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질이라는 표현이에요. 언어는 존재의 질. 이게 이제 아주 길지가 않고 짧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 여러 가지로. 근데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그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철학은 언어의 학문입니다. 철학은 사고를 문제 삼는데 그 사고를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국어를 한다. 모국어라는 영어 단어가 마다 텅그예요. 텅그는 혀, 엄마 혀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고를 하는데 그 사고는 언어를 통해서 합니다. 특히 그 사고의 언어는 모국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서 어린 시절을 살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잘 해가지고 2개국어, 바이링구얼, 모국어가 2개.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적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는 수가 있어. 그 이제 그 기간이 또는 한 인간의 언어적인 재능이 예전에는 외국에서 학위하는 기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뭐 한 10년 넘게 있다가 들어오기도 했어. 이런 경우는 또 와가지고 이제 나름 노력을 해. 그 잊지 않도록. 그 경우는 모국어가 2개. 모국어가 바이링구얼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뭐 한 4년, 5년 정도 외국 생활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언어적인 재능이 탁월할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어. 우리말도 잘 안 되고 외국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강남에서 그 영어 유치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아이를 힘들게 하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영어 유치원은 또 등록금도 비싸. 영어 유치원에 이제 데리러 가. 근데 하루 종일 너무 잘 거기는 영어로만 말해야 돼. 혹시 이게 잘못해서 한국말로 하면 일제시대 때 학교에서 벌점 뭐 하듯이 적어. 너 한국말 했어. 근데 얘가 데리러 가면 얘 어머니 하루 종일 영어로 대화하고 너무 유쾌하게 잘 놀았어요. 한데 유치원문 나서자마자 길바닥에 들어놓고 떼쓰는데 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왜? 잘 놀긴 뭘 잘 놀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 그 5살, 6살 그래서 야 임마 이거 내 거야 하고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이제 영어로 해야 되는 말이야. 영어로. 그러니까 무슨 주제로 잘 지낼 때는 괜찮아. 근데 저 녀석이 내 걸 뺏어가가지고 이제 더 가서 해야 돼. 근데 영어로 해야 돼. 영어로. 그래가지고 유치원 선생님은 하루 종일 잘 영어 대화하고 놀았다고 하는데 지 엄마가 이제 문을 나서자마자부터 생떼가 나오는데 말릴 수 없는 때가 나온다. 걔는 지금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응? 그래서